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강행을 고수하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7일 아시아 증시가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보냈습니다.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서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는 전 영업일보다 무려 7.83% 급락한 31,13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때 니케이 225는 31,000선이 붕괴되는 등 1년 6개월의 상승폭을 하루 만에 모두 반납했는데요. 이날 니케이 지수 낙폭은 역대 세 번째로 컸다고 합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 일부 시장 거래 종목의 90% 이상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대만은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취한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9.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루 낙폭으로는 역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지수도 2024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지난 3일과 4일 연휴로 휴장한 탓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뒤늦게 반영됐는데요. 대만 증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주가도 9.98% 내리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TSMC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약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편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7.34% 폭락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무려 12%나 폭락해서 하락폭으로는 역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8년 10월 27일 12.7% 하락한 이후 항생지수의 일간 하락폭이 12%를 넘은 적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전거래일 대비 5.57% 하락해서 2328로 마감해서 2400선이 무너졌는데요. 과도한 낙폭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주식시장에서 긴급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는 오전 프로그램 매매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거래소도 니케이 선물 매매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지난주 관세 쇼크에도 버텨오던 한국 중국 증시가 오늘 유독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중국 정부가 4일 밤 미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무역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발언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지면서 패닉셀이 나왔는데요. 월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2개월 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환율도 많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으로 관세 정쟁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19일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원화값이 출렁거렸습니다. 코로나 때는 하루에 40원씩 오르내렸고 오늘은 33.7원씩 오르내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라며 아시아 증시가 피바다를 잃었다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에서 안전통화로 여겨지는 일본의 엔, 또 스위스의 프랑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관세 정책을 접을 가능성은 적은데 수출 등 국내 경기 지표가 개선될 여지가 희박해서 원화값 약세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2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패닉셀이 계속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낙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제 이 패닉셀 현상은 아시아 전반에까지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나마 낙폭이 가장 작았다는 겁니다. 1980년 이후 미국 나스닥 지수 2거래일간의 하락률 순위를 보면 미국 역사상 역대 5번째 급이라고 하는데요. 1987년 10월 19일에서 20일, 87년 블랙먼데이 때는 이틀 동안의 증시 하락률이 무려 20.4%였고 그 바로 전날인 16일에서 19일, 87년 블랙먼데이 때는 15.2% 이렇게 더 하락했었습니다. 다음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 11일에서 12일 14.1%로 3위를 기록했고 2020년 4월 13일에서 14일 이른바 닷컴 버블 때는 이틀간 12.1% 폭락했었습니다. 또 2008년 10월 14일에서 15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2% 폭락했고
그 다음이 2025년 4월 3일에서 4일, 이번 폭락이죠. 트럼프 관세발 무역전쟁 경기 침체 공포가 11.8% 폭락이라는 역대 6번째 엄청난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각국의 보복관세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교역량 위축 우려가 커져서 금융시장에 패닉셀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증시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를 제외하고는 반등의 요인도 앞으로는 마땅히 당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전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올해 미국 경제가 역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올해 미국 성장률을 1.3%에서 0.3%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 경기 침체 확률도 40에서 60%로 높여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호재가 없는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주식시장 위기 때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지수 반등의 트리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신중한 태도인데요. 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영향이 더 지속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증시는 중국의 대미 34%의 보복관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시즌2가 진행 중인 가운데 파월 의장의 신중한 태도,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불안, 기업 이익 추정치의 급격한 하향 가능성 등이 부정적인 요인이 넘쳐나는 상황인데요. 지수 반등을 위해서는 트럼프와 연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트럼프 경제팀은 1기 때와 달리 주식시장보다 미국 국채금리와 정부 부채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시중 금리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야 미국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개인의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 여파로 미국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지금이 바로 파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라는 글을 계속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주가 하락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미국은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국방비보다도 많은 상황인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단기로 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재융자를 하기 전에 국채 이자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장기금리가 내려간 게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음 선거인 중간선거가 1년 반 가까이 남아서 정치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서 의도적으로 증시 폭락을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중국, 유럽연합, 다른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싶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시장 폭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는 질의를 두고 그 질문은 멍청하다라며 난 어떤 것도 하락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 폭락에 대해서 때때로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음 시간 기준으로 지금 9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마이너스 4%까지 오늘도 폭락했던 지수들이 낮아졌습니다. 공포지수 VIX 잠깐 보면 지금 47 후반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엄청난 상황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들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정말 주식을 모을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힘내세요. 우리의 투자는 끝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